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행 테마 이제 의학 상해 완전 정복을 여러분들께 정복시켜드릴 김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기본 강의는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심화.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손해사정사를 할 때 그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딴 때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은 되게 간단하게 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까지 하는지 다 보셨을 거고, 어이구, 얘 왜 안 되냐? 아, 됐다. 자, 1차 시험은 사실 제가 1차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월 13일 날 한다고 하고요. 오늘자로 해서 디데이 98일 남았더라고요.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1차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실 때가 됐죠. 하실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1차랑 상관없으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가뿐하게 패스하시면 되고, 2차가 이제 7월 27일이에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고, 시험은 서울에서만 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이제 좀 슬퍼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방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날 한번 서울 구경 바짝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고, 오늘자 기준으로 203일이에요. D-203일 남았습니다. 200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후딱 가요. 후딱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또 1월이니까 2025년을 맞이한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9월 26일 날 발표가 난대요. 이때 우리 다 웃으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웃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화이팅! 자, 같이 다 웃으면서 우리 340등 안에 꼭 들도록 합시다. 1등 할 필요 없어요. 수석 아무 의미 없어. 문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340등 안에만 되면 돼요. 우리 그렇게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시험 치는 과목이 의학이론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시험을 치러 이제 뭐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가는데 아침에 전부 다 제 요약집을 들고 가더래.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조금 나도 이 속에 끼어 있구나, 적어도 안정된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아침에 1번으로 치는 과목이 의학이론이라서 그래요. 근데 의학이론을 좀 못 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과목이 망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못 쳐서 어떻게든 이걸로 만회하려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시험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걸 잘 치고 기분 좋게 메꿔가는,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또 뭐 전략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부 방법을 최근에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긴 해요. 답변을 해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본인 공부법대로 하세요. 이게 제가 알려드려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따라 하지는 않으시고, 또 제가 알려드리면은 한 2, 3일 하고 또 다시 본인 스타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 왜 이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왕의 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것을 이뤄내기 위한 쉬운 길이거든요. 근데 공부가 쉬운 길은 없어요. 공부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이 나오죠. 뭐 이웅규 변호사님이라든지 뭐 각종 공부법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읽어보고 나중에 딱 하면서 아무 소용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 스타일의 개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에는 어떤 길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여러분들은 요거는 공부를 지금 다 하셨을 거라서 기본의학 공부는 제가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예습할 필요 없다 그랬죠.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책을 혼자서 다시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기저귀의학 풀고 답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애매했던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다시 보고 하면 벌써 책 2번 봐요. 그쵸? 책 2번 봐요. 그거를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책을 한 2, 3번 정도 더 보시면 돼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근데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지 말고 흐름, 이해,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할 수업. 이게 지금 우리 선행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심화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제가 상해 부분만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상해 부분만 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하려면 그냥 되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냐? 저랑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얘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면 물론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실 건데 그냥 얘만 보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공부하세요. 1차 합격해야 2차를 칠 거 아닙니까? 1차 합격 안 하면 의학이론 못 쳐요. 시험 못 칩니다. 그래서 1차 공부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이 나왔어요. 제가 요약집 수업은 4월에 해요. 보통 1차 시험 끝나는 주에 보통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차 시험을 4월 10 며칠 날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주쯤에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 이번에는 초록색입니다. 원래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가 이번엔 초록색이고 이거는 지금 수업하지 않아요. 얘는 4월부터 수업을 할 건데 제가 빨리 낸 이유는 뭐냐면 언제 내냐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빨리 보고 싶으면 보세요라고 해서 낸 거고 얘는 만약에 제가 지금 요 심화 과정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 붕 뜰 거예요. 만약에 1차 시험을 안 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는 얘를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쭉 계속 읽어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읽어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문제를 제가 다 과목별 맞는 문제를 다 넣어놨고 아마 작년 책 가지고 계시고 올해 또 사신 분들이 있을 거면 작년 책보다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중간에 문제를 더 많이 넣고 뭐 1978년도에 낸 문제도 넣고 막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태어나기도 전 문제도 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안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막판에 한 30장 정도는 2014년 거부터 기출문제만 다 나와 있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건 앞에 답이 다 있어서요. 앞에 답을 다 넣어놨기 때문이니까 왜 답이 없나요? 하지 마시고 앞에 답을 다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약집은 요약집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집 공부 방법은 여기 적어놨지만 크게 의미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지금 수업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의학은 38강으로 수업을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이때는 우리가 전반적인 걸 다 봤고 오늘부터 4주 동안은 뭐 할 거냐? 상해만 볼 거예요. 상해만. 왜냐하면 우리가 상해가 60%가 나오고 질병이 40%가 나옵니다. 질병은 딱 한 질병이 나와요. 한 질병에 대해서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상해는 하나가 다쳤을 때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다쳤을 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예쁘게 정리해서 훑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상해만 봐서 어떤 목표냐면 우리 상해라도 적어도 50점은 넘어보자. 그러면 질병 한두 개 맞추면 여러분들 7, 80점이 돼요. 그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그리고 제가 지금 2년 전에 한번 이때 질병으로 해서 질병 완전 정복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기본 수업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우는 거 여러분들 뭐 진단 기준 외우죠. 그다음에 증상 외우죠. 정상 범위 외우죠. 뭐 이런 것도 외우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게 응용할 게 없어요. 근데 상해는 약간 응용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그 응용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기출풀이, 그다음 모의고사 5주짜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계단이에요. 계단. 지금 우리가 기본의학 시간에 지식을 쌓았고 자, 그 다음에는 사고력을 높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사고력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골절의 종류 배웠고 골절과 관련된 합병증을 다 배웠고 각 부위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골절이나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를 다 배웠는데 얘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약간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블록으로 집과 차를 만드는 시간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력을 높이는 시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도록 그런 계단을 밟아가도록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심화 과정은 상해 완전 정복만 할 거고요. 오늘은 소화골절이랑 상지를 할 겁니다. 다음 주 하지, 그 다음 주 척추, 그 다음 주 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고절 볼게요. 첫 페이지를 넘기시고 수화고절을 보시면 수화고절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금 수화고절을 언제 공부했죠? 한 10월 달쯤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가물가물할 건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부터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자, 수화고절은 소화의 뼈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연골로 이루어져 있던 뼈가 골화 중심이라고 해서 1차 골화 중심, 2차 골화 중심 그렇게 하면서 뼈로 바뀌어요. 그쵸? 원래는 연골이었는데 걔가 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뼈로 바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건데 신생아들이 만약에 뭐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장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뼈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빻아서 이제 화장 요 함에 넣고 보통 묘지에 넣죠. 애기들은 연골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신생아인 경우에는 뼈가루가 거의 없어요. 뼈가 아직 안 됐으니까. 골화가 되지 않은 게 더 많으니까. 대부분 뭐로 돼 있다? 연골로 되어 있다. 그래서 뼈와 뼈의 끝부분 가장이 마지막에 골화되고 가운데 먼저 골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이제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출산 직전의 상태. 그래서 다른 부위는 다 몰라도 뇌만 봐도, 그쵸? 머리 부분만 봐도 얘가 투명한 이유는 지금 여기 뇌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투명하게 다 보이는 이유는 연골이어서 그래요. 연골인데 얘가 점차 뼈로 바뀌면서 아기들은 뼈 전부 다 적색 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적색 골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데 얘는 이제 뇌에 있는 두 개의 골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래도 아직 뼈가 다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신생아들을 보면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쫙 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리를 개구리 다리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관절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쭉쭉이 해줘도 다리를 쭉쭉 해줘도 다시 쭉 개구리처럼 올라가고 하는 게 아직은 뼈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연골은 있습니다. 얘가 엑스레이여서 연골이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이는 거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그래서 골절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소화뼈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미성숙 골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단한 뼈 이런 건 아니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골막이 두껍죠. 왜? 아직 뼈가 자라야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영양분이랑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또 연골이기 때문에 얘가 뼈로 점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서 골막이 성인보다 두껍습니다. 두껍고 세 번째, 제 성형력. 제 형성 아니에요. 제 성형력. 리모델링 파워가 좋아요. 그래서 어른보다 쉽게 스스로 뼈가 손상돼도 교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어른들보다 더 쉽게 치유가 돼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리모델링 파워, 재성형력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유력이 빨라요. 골막도 두껍고 재성형력까지 있다 보니까 치유력도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뼈가 아기 뼈 보여드렸을 때 빨갛게 보였죠. 적색 골수죠. 그거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혈액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 빨리 치유가 되다 보니까 과성장이 될 수 있어요. 과성장이 돼요. 그래서 과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부위 대비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는데 팔이 살짝 길어지거나 팔이 살짝 짧아지는 건 나는 알지만 남은 잘 모른다고 했어요. 대놓고 심하게 짧아지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근데 다리는 그럼요. 바로 티가 나요. 1cm가 아니라 0.5cm만 차이가 나고도 내 몸의 균형이 살짝 비틀어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장기도 한쪽으로 쏠리고 신경도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지면서 점차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상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데 하지의 경우에는 과성장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소아의 경우에는 특이한 수술을 합니다. 그게 뭐냐? 대퇴골이나 경골 같은 경우에는 1, 2년 사이에 약 1.5cm 정도 과성장 될 수 있다는 거를 의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뼈를 겹쳐서 수술하는 총검형 중첩술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 얘를 엑스레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사다리 같은 거는 그 길이 잰다고 한 거라서 이거는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대퇴골 간부 골절이 된 거예요. 그죠? 대퇴골 멀쩡한 거, 대퇴골 좌측에 부러진 거. 부러졌고, 보시면은 간부 골절이 돼서 전위가 됐죠. 위치가 이렇게 해서 골절돼서 똑 보여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어긋나 버렸어요. 전위가 됐어요. 자,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골절이 되면 만약에 자 이게 대퇴골 간부인데 얘가 똑 하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체중 때문에 뭐 아니면 기타 이유 때문에 얘가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하냐? 엄청 잡아 당겨서 맞춰서 다시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해서 나사못을 박던지 아니면 골수강내 금속정을 하든지 해서 수술을 해요. 근데 애들은 뭘 한다? 총검형 중첩술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아까 겹친다 했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그대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지금 외고정술을 했거든요.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러면 뼈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될까? 그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쳤고 그런 부모라면 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나중에 유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돼요. 실제로 어긋난 상태에서 유합이 돼요. 근데 얘는 키가 계속 자라죠. 자라면서 또 얘는 재성형력이 있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겹쳐졌지만 자라면서 점차 또 뼈는 길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두께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께가 맞춰지면서 나중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인 다리랑 똑같이 뼈가 일자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키가 이상해지는 것보단 살짝 처음에 요 재성형력의 과정, 요 빠른 치유력과 재성형력의 과정을 응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바로 총검형 중첩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